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기소되면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이 절단난다.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많으십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대통령께서 하신 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날 대학생들과의 미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항상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취지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할 사안은 봐주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방금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만 기소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함부로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네. 기소할 사안은 봐주지 않아야 한다. 함부로 기소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은 제가 정확히 들어서 동의합니다만 뒤에 말씀 뜻은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쭉 오전에 후보자님 말씀 들으면서 이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싶다. 이런 진심은 사실은 좀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저는 조직이라는 다만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네. 방법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지는 검찰, 두 번째는 투명한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단 책임지는 검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 중에서 재판을 한 결과 무죄로 드러나는 사건들이 꽤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저희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매년 5천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100건 정도 구속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퍼센트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 수사하고 기소를 잘못한 검사의 책임은 어떻게 가리게 돼 있습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예, 무죄 평정이나 또는 항고 사건에서 재기수사 명령 평정을 합니다. 평정에 대해서는 각 평정에 대해서 상벌이 부과됩니다. 상벌이 부과되는 것은 또 인사에 반영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평정위원회죠. 그건 또 대검에 사건 평정위원회 그렇죠. 별도로 둡니다. 평정위원회가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고받기로는 사건 평정위원회가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정이나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잘 저희한테 가동되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네. 제가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 8월 21일 날 마지막으로 개최하셨고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네요.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지난 3년간 왜 검찰을 이렇게 운영해 왔는지 저희 검찰 지휘부나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운영하면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 평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제가 활성화시키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부임한 이후에 감찰 이과 담당입니다. 사건 평정위원회를 신속하게 열고 평정위원회 위원들도 일부를 지금 새롭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정위원회 구성은 거의 대부분이 다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해서 이에 따른 상도를 정확하게 부과하려고 합니다. 네. 활성화시킬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여쭙자면 지금 현재 평정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무죄 사건들은 심의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8월 21일 날 그게 2019년 딱 한 번 열렸던 평정위원회인데요. 그때 2건 심의를 했습니다. 그 해에 무죄 난 사건 수가 5,648건인데요. 2건입니다. 2,500건 중에 한 건꼴인데요. 그 해만 그랬던 게 아니고 2018년에도 5,731건의 무죄 사건 중에서 단 7건만을 심의를 했거든요. 나머지 사건들은 어떻게 된 거죠? 위원님 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건 판결이 나면 법원에서도 오해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예. 설명을 드리면 무죄가 판결이 나게 되면은 고등검찰청에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무죄 평정을 별도로 합니다. 거기서 각 개별 사건마다 무죄가 나거나 재기수사 명령이 나거나 하면은 전부 다 기준에 따라서 벌점을 매깁니다.
지금 그래서 의원님 그 중에서 말씀하신 수사기소 검사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것인지 가리게 되어 있죠. 근데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가린 경우에 80% 이상은 검사가 잘못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네요. 그렇죠? 제가 이거 물어본 취지가 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대상을 확대하고 검찰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책임을 가리는 거는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가요? 이 사건 평정위원회는 대검의 특정 사건만을 담당합니다. 좀 넓힐 필요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검찰청에 경험 많은 검사들이 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80% 이상이 아무 잘못 없다는 예, 의원님 우리 두 건 중에 한 건 정도가 아니고 10건 중에 8건, 9건이 이건 검사 잘못이 아니고 판사가 잘못 생각한 거다.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지금 1심 사건의 무죄율이 0.9%입니다. 그 100건을 0.1%가 억울한 사람한테 오면 100%가 됩니다. 그 말씀도 뭐 예, 제가 그래서 분명히 그 사건 맞습니다. 중에서 예, 10건 예. 중에 8, 9건 이건 좀 불균형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스템을 한번 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기소 사건들을 좀 살펴봤더니요. 정말 사건이 많습니다. 대구에서 서점 주인이 CCTV로 보다가 물건을 훔친 걸로 생각이 돼서 옷을수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배심원 전원 무죄로 판결했는데 또 항소를 했어요. 항소해서 또 무죄를 받았고요. 싸움을 말리던 사람 CCTV에 말리는 게 나오는 대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여재판 무죄를 받았는데 또 항소해서 또 무죄를 받았고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건은 5,900원 족발 세트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사건 무죄 판결문을 제가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근데 또 항소하셨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또 검사가 무오류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검사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오나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부분에서는 고쳐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무오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옳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그 방금 항소했다는 사건도 제가 보고를 따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판결문도 읽어보고 또 한번 검토도 해봤는데 저한테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사건들까지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살펴보도록 꼭 하겠습니다.